안녕하세요. 션박의 사진이야기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사진이 나오는 드라마, 영화 한 번쯤 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보셨다면 어떤 게 그렇게 매력적이라 사진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는 걸까요? 라는 주제예요. 요즘 은준과 상현이라고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드라마 굉장히 핫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가장 큰 소재,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매개체가 뭐냐면 바로 필름 카메라죠. 이 필름 카메라가 왜 중요하냐? 과거와 현재 혹은 미래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과거에는 필름이라는 거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나 너 몰래 찍은 사진 있는데 이 필름 안에 들어있다? 이 필름 우리 같이 사진관에 가서 현상해 보러 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을까요? 왜냐? 그 필름 안에 있는 것들이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은 디지털이라고 해서 바로 볼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호기심 혹은 두려움도 존재할 수 있죠. 필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진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시간 여행이라는 거 꼭 존재를 하고요. 공간 여행도 꼭 존재를 하죠. 은준과 상현이라는 거 보면 천상학이라고 해갖고 모범생적인 학생이 사진과를 가는 걸 반대한 부모님 때문에 인생을 좀 빨리 마무리를 하죠. 하지만 은준이라는 친구한테 자신이 썼던 라이카 카메라를 주면서 이걸로 한번 사진 찍어봐 라고 했을 때 이 사진이라는 거는 천상학이라는 남자 주인공, 그 친구가 은준한테 카메라를 배워보라고 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그 카메라 안에 있는 필름을 통해 가지고 은준이라는 김고은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대학에 가서 사진 동아리를 들면서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이 드라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진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좋아했던 사람의 과거를 보는데, 그 과거를 보는 사람들이 유독 은준만 있었던 건 아니죠. 상현이라고 천상학의 동생, 여동생도 이제 사진 동아리에 들어와서 우연히 은준과 상현은 다시 만나게 되고, 김상학이라고 사진 동아리의 선배도 이 천상학이라는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죠. 카메라를 배운다는 거, 사진을 배운다는 거, 아니면 그 안에 필름을 현상함으로 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관계를 잘 엮어서 드라마로 표현한 게 바로 은준과 상현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영상을 매체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진이라는 부분에 대한 카메라나 이미지를 가지고 소재를 담는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사진은 멈춰 있잖아요. 이 멈춰 있는 거를 영상으로 담아내면서 마치 그거에 숨을 불어넣는 거니까요.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과거적인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저는 매체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등장해야 되는 영화 한 편이 있어요. 1998년도에 나온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죠. 정원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 한석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진사의 생일이 8월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크리스마스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굉장히 짧은, 그래서 이 정원이라고 하는 사진사가 다림이라고 하는 시문화 역할을 하는 여자분을 사랑하면서 굉장히 짧지만 애틋한 내용을 담은 영화인데요. 이 사진이라는 부분에서 영정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할머니의 모습도 나오고요. 마치 미래를 생각해서 제사상에 놓을 거니까 예쁘게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원이라는 사진사한테 부탁을 하는 장면.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공간이 초원 사진관이라고 해갖고 뭔가 아기자기하게 사진관 하나가 덩그러니 변두리 시골에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 시골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진관에 바깥 풍경과 안의 풍경이 교차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유리문, 옛날 우리 문방구에 있었던, 시골 문방구에 있었던 그 유리문을 통해 가지고 다빈이라고 하는 시문화가 들어와서 이 정원이라고 하는 사진사하고 대화를 하고 거기서 뭔가 교류가 되고 사랑의 감정이 싹 트는 거죠. 사진을 하는 사람의 역할로서 한석규는 굉장히 부드럽고 착한 남자로 나와요. 그리고 나이는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다빈이라고 하는 주차 요원으로 나오는 시문화 역할을 하시는 분을 굉장히 잘 받아주고 대화를 또 잘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죠. 문제는 정원이라고 하는 사진사가 큰 병에 걸려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아파서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 시문화의 사진을 밖에 배치해 놓고 사랑하지만
하지만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가까이 가지 않고 먼 자취에서 주차연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심은하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 영화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시간과 공간이 이 초원사진관이라고 하는 한 공간으로 통해서 앞으로 나가고 또 뒤로 회상하는 느낌이 나게끔 만들었죠. 공간이라는 거는 시간을 앞에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공간이 머물렀던 시간은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원사진관이 지금도 군산에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이 초원사진관에 나오는 이 사진들 면밀히 좀 살펴보면 행복했던 기억을 미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진들로 듬뿍 차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사진관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밖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거나 이렇게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는 것들을 많이 못 보실 텐데, 이 공간에서 찍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미래의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어떤 창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의 교류의 공간으로 쓰이는 게 바로 사진관이죠. 사진이라고 하면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현재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사진은 순수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영상이라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영상은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사진은 구체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순수해 보일 수 있고, 나름대로 그 사진 한 장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계속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옛날에 찍은 사진을 봤을 때는 뭔가 애틋하게 느껴지는데, 다음날 같은 사진을 봤을 때는 애틋한 감정보다는 좀 다른 감정, 뭐 그리움을 느낄 수도 있고 뭐 불안함을 느낄 수 있고, 사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영상이랑 맞물려 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순수함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시간과 공간에서 나름대로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 평면 안에 딱 들어가서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상해서 느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여기서 8월의 크리스마스의 감독님 허진호 감독님 있어요. 올해 2025년도에 암살자라는 영화도 이제 개봉하시는 감독님이신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허진호 감독님 연세대 철학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좋게 보거든요. 그 허진호 감독님 영화 중에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평론이 되게 좋아요. 이 감독님이 이 8월의 크리스마스 끝나고 메이킹 필름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이 영화가 구체적으로 뭔가 의문을 갖거나 아니면 철학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좀 많이 있는 영화로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싶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적으로는 감독이라면 뭔가 구체적으로 평론이 있고 뭔가 이거에 대한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싶은데, 이번 영화는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신 또 너무 단순한 메시지로만 기억되기는 싫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단순하다라는 거는 그냥 보고 재밌네, 재밌게 잘 봤어, 배우가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또 끝나긴 싫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짧은 얘기에 애틋함이라는 게 좀 남고 시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나중에 보고 난 후에 내가 뭔가 이 영화에 대한 느낌이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련함? 뭐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이라고 하는 매체가 좀 그렇잖아요. 아련함, 뭔가 기억이 정확하게 깨끗하게 나진 않지만 소중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허진호 감독님의 말이 저는 사진을 공부하거나 사진을 지금 찍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공감이 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사진이라고 하는 매체를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썼을 때는 사진이 가지고 있는 고요함이라든지 침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상보다도 조금 더 진지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진 않아도 뭔가 응어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박찬욱 감독님이 포토그래퍼로서도 사진 굉장히 잘 찍으시잖아요. 물론 영화 감독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사진 작가로도 유명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감독님의 영상미가 저는 봉준호 감독님하고 또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봉준호 감독님이라고 하면 좀 철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 미장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계획되어 있는
있는 뭐 위로 올라가는 구도, 아래로 내려가는 구도, 빛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 나름대로 구체화시켜서 이미지를 좀 공간적으로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는 공간에 대한 구체성은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평면화 작업을 좋아하시지 않나. 저는 박찬욱 감독님의 책도 좀 보긴 했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만 얘기를 하면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걸 꼭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살인을 한다거나 피가 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용히 죽는 거죠. 근데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사진이라고 하는 이미지적인 부분에서는 구체화시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힘든 상황인 거는 누구나 알겠지만 그 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구체화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박찬욱 감독님이 사진, 카메라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헤어질 결심에서도 죽음이라는 곳, 빛이 굉장히 많죠. 빛이 많은 어떤 해변이잖아요. 여자 주인공 탕웨이가 이제 죽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 건데 이 부분에서도 저는 굉장히 좀 미스테리하게 끝나지만 그 미스테리한 부분이 사진적인 이미지가 가지고 오는 역할이지 않나. 왜냐하면 무서움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것들을 사진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시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야 되나요? 영상을 공부하는 분들이 사진을 좋아한다라는 거는 영상이 가지고 있는 구체성이 좀 싫을 때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사진 한 장으로 죽음을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쉬울 수 있는데 관객은 오히려 더 그걸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 영화 헤어질 결심만 봐도 해변이라고 하는 바다라는 곳에서 탕웨이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이 장면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여자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잖아요. 이런 부분이 박찬욱 감독님이 굉장히 좀 사진이나 이런 부분에 조예가 있다 보니까 이 마지막에 엔딩 부분은 과감하게 이미지적으로 죽음이라는 것들에 대한 구체성을 표현하지 않고도 그런 햇살 좋은 그 해변에서 이 바다 풍경을 가지고도 이 죽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올드보이에서 그 복수에 대한 칼날을 유지태가 이제 만들게 되는 이유가 자기 누나, 친누나가 이제 죽잖아요. 수치스러움을 해가지고 이 다리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막 피가 튀거나 사람이 죽었거나 이런 장면이 아니라 이미지적으로 그 한 커트가 그냥 기억에 딱 남을 수밖에 없는 뭔가 나를 보고 있는 시점, 시선, 내 눈을 보면서 나에 대한 마음을 좀 이해해줘 라는 아이 투 아이적인 시선적인 부분에서 사진이 가지고 있는 또 스틱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영상보다 못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시적으로 이미지를 풀어서 만든다 그러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성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상미, 이 뇌가 생각할 수 있는 영상미로는 사진이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과거형적인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거나 아니면 영상보다도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요즘 반영하고 있는 은중과 상연, 그 다음에 8월의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 올드보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진이라고 하는 매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